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을 때는 돈 없는 게 제일 무섭고 몸 아픈 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건강, 노후의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진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 주변에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이 덩그러니 남겨지는 고립입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들이 불효자라서도 아닙니다. 평생을 무심코 놀려온 내 혀끝에서 시작됩니다. 에이, 말 한마디 가지고 뭘 그래? 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기회라도 있고 건강은 관리하면 회복할 여지라도 있지만 입을 잘못 놀려 잃어버린 신뢰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은 쏜 사람의 손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말은 뱉은 사람의 입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상대를 찌른다. 특히 노년의 말은 더 날카롭고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내 말에는 권위가 실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고 내 판단이 진리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입은 남을 가르치려 들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화살통으로 변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임에서 은근히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원치 않는 조언을 쏟아내는 분들, 그분들이 과연 환영받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다시는 이 사람과 엮이지 말아야지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노후의 돈보다 무서운 건 내가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구업의 무서움입니다. 주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모았고 자식들도 잘 키워놨는데 정작 본인은 외로움에 몸서리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입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무시하며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훈장처럼 휘두릅니다. 이런 말투는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달아나게 만듭니다. 사람의 운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법인데 입으로 사람을 다 내쫓으니 운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뱉은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말들이 결국 내 노후라는 밭에 독초를 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말조심하자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입을 복을 부르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입의 실수 3가지가 무엇인지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2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진짜 입의 철학을 얻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왜 노후 생존 전략의 핵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외롭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치열하게 달려온 어른들에게 가장 허망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평생 일군 재산을 잃었을 때보다 더 뼈아픈 것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십수년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실언으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노년의 입을 잘못 놀려 겪게 되는 구업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내 말이 곧 법이고 지혜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노년의 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소중한 인연들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휘두르는 훈수입니다. 자식이나 후배들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건네는 말들이 과연 진심 어린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경험을 잣대 삼아 상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욕심이었을까요? 특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전에 이만큼 해줬는데라며 과거의 은혜를 담보로 대접을 요구하는 말은 상대를 고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질리게 만듭니다. 대접은 내가 베푼 호의의 대가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할 존경을 말로 강요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거래로 전락하고 맙니다. 더욱 치명적인 실수는 남의 집 사정과 불행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가 할 말이 없으면 자리에 없는 사람의 흉을 보거나 그 집 자식이 이번에 어떻게 됐다더라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기는 행위는 내 노후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짓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얻는 찰나의 우월감은 마약과 같아서 결국 나를 천박한 노인으로 전락시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남의 비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내 옷자락으로 덮어줄 줄 압니다. 내가 내뱉은 험담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마저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에 돈보다 무서운 것은 입을 잘못 놀려 내 주변을 황무지로 만드는 고립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나의 인격이고 그 인격이 곧 나의 운명이 됩니다. 나를 세우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겸손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법입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따뜻한 햇살이 되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혀를 다스리는 자만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품격 있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노련한 뱃사공은 파도가 높을 때 노를 젓지 않고 물결의 흐름을 기다립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대화에 빈틈이 생겼을 때 서둘러 아무 말이나 채워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어색해하며 쓸데없는 농담이나 과거 자랑으로 그 시간을 망치지만 진짜 어른은 침묵 속에서 상대의 눈을 맞추며 기다려줄 줄 압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다음 말을 고르고 상대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마련해주는 가장 정중한 배려입니다. 이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큰 나무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대접받고 싶을 때 맛있는 음식을 사거나 비싼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대접은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내 경험을 빗대어 나 때는 말이야라고 가로채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대화가 완성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우리에겐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입을 닫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상대방은 본인이 존중받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정서적 만족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당신 곁에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 우리가 꺼내야 할 언어는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과 격려여야 합니다. 애썼다, 고맙다, 그럴 수 있지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 훈계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 부모의 부드러운 인정 한마디는 평생의 원망을 녹이는 기적을 만듭니다. 노후에 고독해지는 사람들은 대개 말투가 딱딱하고 부정적이지만 복이 넘치는 어른들은 말투에 온기가 서려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따뜻한 말들이 결국 내 삶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말의 품격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오만함,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집니다. 오늘 하루 내 입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화살이었는지 아니면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이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혀를 다스려 주변에 꽃향기가 나게 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외롭지 않으며 병이 들어도 보살펴줄 손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후에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입을 가장 잘못 놀리는 장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집 안방,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온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입니다. 남들에게는 체면 차리느라 조심하면서도 정작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편하다는 핑계로 서슴없이 칼날 같은 말을 내뱉곤 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라는 위치를 앞세워 자식의 진심을 무심코 짓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입을 다스려야 내 품격을 지키고 노후의 복을 발로 차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큰맘 먹고 용돈 봉투를 건넬 때 겨우 이거냐고 대놓고 타박하는 부모는 드뭅니다. 진짜 문제는 고맙다는 인사 뒤에 덧붙이는 묘한 사족입니다. 봉투를 받으며 애썼다, 고마워라고 말은 하지만 꼭 이런 말을 보탭니다. 근데 앞집 순이네는 이번에 아들이 승진해서 보너스를 크게 줬다더라. 옆집 아무개는 자식들이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보내준다는데 참 복도 많지. 이런 말은 자식에게 기껏 생각해줬더니 내가 남보다 못하구나라는 자괴감을 줍니다. 부모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혹은 조금 더 받고 싶은 마음에 툭 던진 말일지 몰라도 자식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아픈 화살이 됩니다. 자식이 건넨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자부심인데 부모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자부심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끝냈다면 자식은 다음번에 더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겠지만 비교의 말 한마디를 얻는 순간 자식은 다음부턴 봉투를 준비할 때마다 이번에도 부족하면 어쩌지 하는 부담감과 짜증부터 느끼게 됩니다. 내 입이 자식의 효심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셈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입을 잘못 놀리면 순식간에 외톨이가 됩니다. 은근히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에게 요즘 그 정도 안 하는 집이 어딨냐며 찬물을 끼얹거나 우리 애는 더 좋은 거 해줬다며 굳이 확인시켜 주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이때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참 듣기 좋은 소식이네 하고 짧게 축하한 뒤 입을 닫는 것이 당신의 급을 높여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당신이 평생 이 모양이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며 상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은 노년의 마지막 안식처를 스스로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어. 내가 좀 더 신경 쓸게라는 짧은 인정이 100마디 비난보다 강력한 평화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인생의 지혜는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혀끝에서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자식의 정성이 내 기대와 조금 다를 때, 친구의 자랑이 듣기 거북할 때,
배우자가 내 속을 긁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만이 고립이라는 무서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희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마음 써줘서 정말 든든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부모가 나를 알아준다는 확신이 들 때 자식은 더 기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입을 닫아 품격을 높이고 부드러운 말로 복을 부르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는 존경받는 부모로, 친구들에게는 곁에 두고 싶은 동반자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수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누구는 높은 직함을 얻었고, 누구는 으리으리한 집을 샀으며, 누구는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생애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그런 화려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 내뱉은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꽃으로 피었는지 아니면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는지가 나의 진짜 성적표가 됩니다. 노후의 돈보다 무서운 것은 통장이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은 모진 말들로 내 곁으로 다가오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성공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따뜻한 향기가 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고 나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다. 너를 참 사랑한다. 고생 많았다는 이 짧은 말들을 자존심 때문에 끝내 가슴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놓는 순간 독이었던 언어는 약이 되어 당신의 남은 생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는 단순히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진심을 꺼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진심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오해를 녹이고 끊어졌던 인연의 다리를 다시 놓는 기적을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메아리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비난했던 말은 내가 힘들 때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남을 격려했던 말은 내가 지칠 때 따뜻한 위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이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내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따뜻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영리한 투자입니다. 부드러운 언어로 주변을 채운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만석군보다 풍요로운 마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 후반전의 승패는 내 입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고 힘으로라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내가 평생 쌓아온 말의 인격뿐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곧 나의 마지막 안식처가 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렸다면 내 노후는 적막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이고, 내가 남을 인정하고 보듬었다면 내 주변은 온기와 사람으로 북적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이 입술 끝에서 시작되는 품격과 여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